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삼각함수라는 애는요, 우리가 처음에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무엇을 배웠냐면 삼각비라는 애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삼각형을 이루었을 때 이 각도에 대한 길이의 비를 우리가 판단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인 x다 아니면 뭐 코사인 x다 탄젠트 x다라는 애를 배웠었습니다. 중학교 때 맞죠? 그럼 이 x 즉 두 선분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이 무엇이냐고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P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OP는 회전한다. 즉 양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좀 쉽게 풀어보면 어떤 두 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즉 얘네들은 어떤 점에서 하나 만나겠죠. 그죠? 이때 하나의 직선, 즉 움직이지 않는 선분을 우리는 시초선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정의해서 얘는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x라는 애는요, 요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니면은 얘가 요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요런 식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선분은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시계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녀석을 우리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하고요. 시계 방향과 똑같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녀석을 우리는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방향에 플러스를 붙이고요.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붙일 때는 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이라는 걸 알아봤는데 각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라?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일반 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식을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일반이라는 애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시면 대표 성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홀수다 요런 애가 있어. 그럼 홀수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얘는 2n-1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n은 자연수 이렇게 씁니다. 반대로 짝수라는 애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2n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n은 자연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우리가 2n이라는 형태를 보면 짝수를 떠올릴 수 있고요. 2n-1이라는 형태를 보면은 홀수에 이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어떤 글자를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정의라고 하는 어떤 용어라고 하죠. 용어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 그걸 우리는 앞으로 일반이라는 단어로 쓸 건데 일반 각이라는 건 어떤 각을 대표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내가요 시초선을 그리고 동경을 그어서 얘네가 이루는 각도를 50도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50도라는 애는 그냥 내가 요렇게 그냥 하나만 놓고 50도가 될지 아니면 내가 얘를 한 바퀴 회전한 상태에서 다시 50도만큼 올릴지 아니면 내가 두 바퀴를 돌린 상태에서 50도만큼 갈지 얘는 모른단 말이에요. 즉, 이 그냥 요렇게만 갔을 때 나오는 50도라는 각도와 요 한 바퀴 돌려서 나오는 50도라는 각도와 두 바퀴 돌려서 나오는 50도라는 각도는 전부 다 50도라는 동경을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얘가 두 바퀴를 돌렸는지 한 바퀴를 돌렸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돌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바퀴가 몇 도죠? 우리는 한 바퀴를 우리가 보통 360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나타내는 동경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된 거죠. 즉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알파의 범위가 만약에 360보다 크면은 얘는 바퀴의 의미가 없습니다. 몇 바퀴 돌았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의 범위는 우리가 보통 0보다 크고 360보다는 작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n은 도는 바퀴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n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정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양의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뭐 n은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요. n이 뭐 음의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각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즉 어떤 동경을 나타내는 그냥 대표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각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360n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때 알파의 범위는 0부터 360이고 n은 정수로 정의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각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반각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분면의 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분면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이렇게 어떤 수직선을 나눴을 때, 즉, 이 부분을 우리가 1사분면, 여기를 2사분면, 여기를 3사분면, 여기를 4사분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분면을 우리가 각도로 표현하면 요 x축에 해당하는 이건 0도 또는 얘를 360도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요 세로선을 90도, 여기를 180도, 여기를 270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동경을 한번 1사분면에 있는 동경을 하나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알파라는 애는 그냥 한번 이렇게 와서 알파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때문에 얘가 몇 바퀴를 돈 상황에서 알파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분면의 각도 일반 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각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60n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60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4분면의 각을 정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4분면의 각은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0도부터 90도 사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이렇게 좀 1, 4분면에 있는 각은 360n보다는 크고요. 360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각도라는 애를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x 요런 애로 표현을 했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때는 조금 유식한 표현이죠. 세타로다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 4분면의 각이라는 건 얘는 90도부터 180도 사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일반각으로 표현하시면 360n 플러스 90보다는 크고요. 360n 플러스 180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3, 4분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360n 플러스 180보다는 크고요. 얘는 360n 플러스 270보다는 작겠죠. 자, 마지막 4, 4분면의 각도는요. 360n 플러스 270보다는 크지만 360n 플러스 360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4분면의 각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각이 또 다르게 쓰이는 건 뭐냐라고 볼 텐데 이때 우리는 부동경의 위치관계라는 애를 보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학교 시험 문제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두 동경이라는 건 어떤 시초선에 대해서 즉 내가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한번 정의해 볼 거예요. 그림으로다가. 자, 요거는 책 개념원리 129페이지에도 좀 잘 나와 있긴 한데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어떤 수직선상에서요. 두 동경이 있는데 얘네가 서로 같대요. 나타낸 동경이 같대요. 즉 얘도 알파고요. 근데 내가 한 바퀴 돌고 들어온 애를 내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와 베타의 동경은 같습니다. 즉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죠. 이거 다시 써드릴게요. 동경이 일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동경이 일치라고 보시면요. 자, 얘는요,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알파랑 베타라는 애는. 근데 만약에 베타가 두 바퀴 돌고 알파만큼 같다라고 하시면 얘네들의 차이는 두 바퀴가 있게 됩니다. 그죠? 즉,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요, 그냥 n 바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바퀴를 360도로 보기 때문에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360n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동경이 일치할 때는. 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존재하고요. 일직선상에 존재하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향이 반대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하나 딱 이렇게 보시면 수직선상에 내가 동경 하나를 알파를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얘가요 방향은 반대고 일직선상 이렇게 있대요. 그럼 요만큼이 베타겠죠, 그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베타라는 애는요 알파만큼 간 상태에서 요 일직선이니까 180도만큼이 추가로 돌아간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베타와 알파 사이에는 180도라는 각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동경의 일직선상에 존재하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하시면 두 동경의 차가 360n 플러스 180도로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와 같은 표현은 우리가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며 얘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존재하고 방향이 반대구나. 그래서 두 동경의 차가 360엔 플러스 180도로 정의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됩니다. 즉,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요만큼을 알파라고 하시면 요 반대방 x축의 대칭이니까 요만큼도 이제 알파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알파는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 요만큼이 이제 베타가 되는 겁니다. 맞죠? 동경으로 표현하시면 동경은 왜 0부터 360 사이니까 그죠? 음수로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동경은 자, 그러면 동경은 음수로다가 정의될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거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우리 알파 값은 무조건 0부터 360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이 베타고 요만큼이 알파니까 얘네 둘의 합이 몇 도가 되는 거야? 36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동경의 x를 대칭이다라고 하시면 두 동경의 합이 360n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y축 대칭. 그러면 수직선상에 나타내시면 내가 요만큼을 알파라고 하시면 얘가 y축 대칭이니까 요만큼도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를 나타내는 베타로다 표현하게 되면 베타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이제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베타랑 알파랑 더한 게 일직선이 되는 거죠. 즉 일직선은 몇 도? 180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n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섯 번째 두 동경이 이번엔 뭐에 대한 대칭이냐? 두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y는 x라는 직선은 이렇게 정의가 될 건데 얘가 y는 x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45도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내가 동경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자,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놨대요. 그럼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요만큼이 이제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요 부분을 우리가 동경으로 나타내시면 얘가 이제 베타가 될 거예요. 그럼 얘도 그림상으로 보시면 딱 바로 보여야 됩니다. 즉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90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다라고 하시면 두 동경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n 더하기 90도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라든지 개념서에는 두 동경의 위치 단계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여러분들은 알려줍니다. 즉,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존재하며 방향이 반대일 때, 또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y는 x 대칭일 때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알려주는데 자, 추가적으로 6번 하나 적읍시다. 6번 하시고요. 얘는 뭐냐면 두 동경이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문제집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문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일 때는요. 우리가 두 동경의 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360n 플러스 270도다.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삼각함수 단원에서 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각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 즉
일반각은 무엇인지 알게 됐고요. 이 일반각을 통해서 사분면의 각이라든지 아니면 동경의 위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개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